어떤 남자분이 브랜든 버처드라고 하는 사람을 있다는 걸 소개를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적어서 돌아갔다가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는 이제는 잠을 좀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몸이 아프니까.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이 움직이는 시간들에 뭘 해야겠다 싶어서 강연들을 유튜브 다운로드 받은 것들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됐던 게 브랜든 버처드의 영상들입니다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.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보셨다면 거기서 브랜든 버처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. 차 사고가 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두고 굉장히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기억들을 가지고 세 가지 단어로 만들어냅니다. 그게 뭐였냐면 live, love, matter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예요.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 하루를 충만히 살았나?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나?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의 삶에 대고 던졌대요.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고 우와 이 친구 뭐지? 어떻게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지?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삶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 사람의 모든 강연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어느덧 다 봤고요. 이제 다 못 알아들으면 다 받아 적었어요. 받아 적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그 당시 올라왔던 걸 다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유료 강연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. 그때부터 제가 브랜든 버처드 팀에 갖다다 준 돈이 엄청나게 많죠. 근데 사실 제가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하나씩 하나씩 했고요.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제가 그 브랜든 버처의 모든 강연을 다 듣고 나니까 그 팀에서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오더라고요. 혹시 코치를 해볼 생각이 없냐.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코치를 하면 그냥 뭔가 열심히 잘 배워지는 건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갔는데 그걸 갔더니 정말로 옆에 사람하고 코칭을 시키더라고요. 자기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라고 하고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정말 온몸을 써면서 이제 식은땀 흘리면서 영어를 코칭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. 그렇게 저는 잘 몰랐지 그 당시에 몰랐지만 한국에서 맨 처음으로 CHPC를 했던 사람이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. 사막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요.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어떤 걸 놓치고 있었고 제가 과연 어떻게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길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가려고 해요. 자, live, love, matter라고 하는 단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그게 지금 제 하루를 닫아주는 질문입니다. 제가 항상 이렇게 제 딸아이를 재우거든요. 보통 시간이 되면 그럼 제 딸아이 옆에 이렇게 재울 때 옆에 누워 생각을 하는 게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잘 살았나?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했나? 그리고 뭔가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나? 이 질문을 항상 해요. 그래서 한 5년째 제 하루를 닫아주는 질문은 live, love, matter입니다. 근데 사막에 있을 땐 제가 뭐가 걱정이었냐면요. 운전을 하다가 이석증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죽을 수 있지. 뭐 운명이라는 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. 다만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막 돌 지났던 제 딸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정말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그때 제가 항상 마음에 품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.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live, love, matter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게 될까? 어떠세요?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? 오늘 하루 잘 사셨어요?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하셨어요?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단 하나라도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갔을까요?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다 못하는 날도 있죠. 다만 못하는 날이 있으면 내일은 좀 잘해야지. 그게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?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죠. 잘 못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고요. 그렇게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맞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. 제가 그때 사막에서 길을 잃고 좌충우동을 하다가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. 엄청난 사건을 겪었잖아요. 건강도 상했잖아요. 그러면 뭔가 마음 먹고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지 않나요? 우와, 이제 됐어. 난 이 길로 가면 돼 하고 쫙 가면 될 것 같잖아요. 아닙니다.
자, 여러분들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어요. 아, 여기 비포장도로야 너무너무 힘들어. 아우, 내가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정말 잘 나갈 것 같아. 고속도로 올라탔어요. 잘 나가져요? 아닙니다. 아무 상관없어요. 내가 차를 밟아야 나가는 거지 고속도로가 나를 나가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이제 깨달았냐면, 아,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을 얻은 것 자체도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저는 지켜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. 적어도 저희 부모님을 제가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어요.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뭘 생겼다 그래서 막 다 때려치고 그걸 달려들어서 부모님 걱정시키고, 특히나 또 제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져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. 제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지금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 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게 제가 져야 될 책임이잖아요. 기본적인 책임.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이루어가려면 지금보다 나아져야만 해요. 성장해야만 됩니다. 왜요? 저는 딱히 더 별로 가진 게 없었거든요. 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당연히 밝게 잘 키워주셨습니다. 아,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어요. 하지만 뭐 저희 집이 뭐 엄청난 부잣집도 아니고,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더 나아져서 제 가족을 지키는 것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돼요.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, 성장해야 된다는 건 제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. 저는 이 생각을, 이 깨달음을 책으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. 그게 2014년 2월에 처음으로 완성이 됐고, 2014년 12월에 완성이 됐고, 1월에 완성이 됐고요. 그 책을 출판사들에 던졌어요. 투고를 했어요. 2014년에. 그래서 성공의 끝에서 성장을 만나다라는 투고를 해서요. 지금부터 나오는 세 군데는 한 출판사입니다. 투고를 해서 약 100군데의 출판사에 시원하게 거절을 당했어요. 아, 제가 그때 정말 얼마나 순진했냐면요. 저 책들 다 투고하고 저런 답이 돌아오잖아요.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. 다시 메일로. 그런데요, 제 책이 어디가 부족할까요? 어디를 바꾸면 출판이 될까요? 물어봤는데 답을 주는 출판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. 1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접었죠. 아, 나 못하겠구나 이걸 하고 접었는데 2015년에 5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. 한국에 돌아와서는 아, 나 책 한 권 진짜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또 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2016년, 2015년 말에 또 다 썼어요.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책은 중동에서의 2년 반, 그 안에서 사막과 마주하면서 배운 삶,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법. 지금 책 제목이랑 비슷하죠. 저 책을 써서 또 100군데에 투고를 했고요. 또 시원하게 거절을 당했어요. 근데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, 아, 두 번쯤 거절당하니까 좀 덜 아프구나라는 걸 느꼈고요. 이때 배운 게 뭐냐면, 아, 모든 출판사는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거절을 하는구나를 알았어요. 아, 내 글을 읽어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. 그냥 이렇게 말은 똑같은 걸 썼고, 심지어 요 다음 건 세 번째 책이거든요. 세 번째 책은 완전히 똑같아요. 아예 똑같은 거절을 당합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면. 아, 정말 읽고요. 두 번째 책을 쓴 다음에는 제가 또 좌절을 했다가 2017년에 또 썼어요. 이번에는 편지처럼 썼어요. 그래서 거의 다 썼는데 한 출판사 사장님의 그 강연을 갔는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. 무슨 책을 편지인 줄 안대요.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책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 듣고 혼자서 자괴감 들어서 접었어요. 제가 벌써 쓴 A4 용지만 330장, 350장이 넘습니다. 왜냐면 책 한 권 쓰려면 A4 110장을 써야 되거든요, 보통.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또 썼어요. 코칭한 경험들을 가지고 또 썼고요. 그때는 스토리로 만들었고, 보통 사람 어벤져스 만들기라고 써서 또 한 70군데쯤 거절을 당했어요. 그래서 그러고 제가 마음속에 구겨 넣었어요. 아, 난 안 되나 보다. 진짜 안 되나 보다. 그리고는 작년 말에 제 그룹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, 올해 초에, 그러니까 올해 초죠.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진도를 잘 못 나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제가 런닝메이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. 저 얼마큼 썼어요, 얼마큼 썼어요. 같이 런닝메이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, 그게 오히려 책이 됐고, 그게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머리 위에 보이는 이 책으로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,
그 네 권의 책 제가 정말 책은 네 권, 그러니까 총 500페이지 넘게 책을 썼잖아요.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앞에 400페이지 동안 나는 자격 미달이었구나. 결국 안 되는 게 되도록 성장해 오는 과정이었을 뿐이구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이야기 상세하게 드린 건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책 어떻게 쓰셨어라는 말을 하셔서 정말 제 이 힘겹고 빡빡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강연하는 능력이나 코칭하는 능력이나 책을 쓰는 능력이나 다 이렇게 나아져 왔어요. 단 하나도 쉬운 거 없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.